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연안과 바다를 혁신해서 초격차 해양보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양수산부 하반기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지시 및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 총 165건 중 162건을 완료하고 3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외부 반복 지적사항입니다. 국회, 언론 등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를 해양수산 정책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양 쓰레기 저감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해달라는 국회 지적에 따라 수거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국비 보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해양 수도권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HMM을 비롯한 4개 해운선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남부 해양 수도권 육성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중동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호르무즈 내측 우리 선박 26척 중 24척이 무사히 이탈하였으며 원유 운반선 13척을 동해로 대체 투입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은 상반기 19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4% 증가하였으며 수산업 혁신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도 제정하였습니다. 해양안전 영토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작년보다 28% 감소하였으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처벌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해양관광을 활성화하여 상반기 크루즈 관광객은 7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해양 외교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8 유엔 해양총회 준비기획단도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는 올 하반기 북극 항로 진출, 수산물 물가 관리 등 8가지 역점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극 항로로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올 8, 9월에 북극 항로 15문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15문항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유럽까지 약 40일에서 45일에 걸쳐 왕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북극 항로 항해 지원을 위하여 항만 인프라 구축, 극지 해기사 양성 등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철저한 수산물 물가 관리로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고등어 특사단 파견과 주요 수산물 증산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산물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생산과 유통 과정도 혁신하겠습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어업인의 생산 비용을 줄이고 온라인 도매 시장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등어 등 할당 관세 물량을 상시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제재하겠습니다. 다음 3번째 과제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새 심장, 압도적 점유율, 역대 최대 수출 실적. 그 주인공은 반도체, 그리고 검은 반도체 K김, 견고한 생산 기반 구축, 보관 비축 역량 강화, 가공 유통체계 고도화, 산업태질 개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K김. 형아! 고백할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사실 김이야?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은 이미 전 세계인이 즐겨 먹는 글로벌 식품이 되었습니다. 세계 교역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우리 김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김 세계 규격 제정과 GIM 김 명칭 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 김을 발굴하기 위한 수출 스타 상품 개발과 신흥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섬과 연안까지 기본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섬 연안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9개 항로에 대한 여객선 공영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섬 연안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 복지버스, 줄여서 어복버스 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격에 어울리는 해양 안전 영토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조속히 정착하고
3만 척에 이르는 나홀로 조업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빈틈없는 해양 영토 감시를 위해 중국과 공조하여 불법 어업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불법 어구 철거와 인공시설물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아직 끝나지 않은 중동 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위기 대응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남은 선박 2척의 안전한 이탈을 지원하는 한편 제2의 중동 상황에 대비하여 해상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필수 선대도 확충하겠습니다. AI로 해양수산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선도부자로 피지컬 AI 스마트 항만과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주력하고 해수욕장 이안류 사고 예방 플랫폼과 같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도입하겠습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젊은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해양수산 교육과 청년 취업을 연계하고 수산 분야의 청년 일터 조성을 위해 청년 바다마을 5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주도 성장 과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동남권에 있는 유일한 중앙부처로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을 최일선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울산, 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1천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동남권 해양산업 고도화를 위해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선박 시장을 육성하고 동남아 해양 플랜트 시장 진출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크루즈 관광객 170만 명 달성과 체류용 관광벨트 전략 수립으로 남해안 해양 관광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해양수산업이 지역 경제의 신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5곡 3특 권역별 연안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바다 생활권 특화 펀드를 활용하여 연안 지역 창업 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지역 물류 걱정 한만이 적기 개발되도록 전북 새만금 신항을 준공하고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하반기 개혁 과제입니다. 연근의 어업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어업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1,500여 건에 달하는 어업 규제도 절반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인권 침해 적발 시 면허 취소와 송출입업체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인 상담사도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해저 인프라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해저 인프라 공간 정보 DB를 구축하고 입체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 정상화 과제입니다. 바다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1만 8천여 건에 달하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원상 회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둘째, 항만 배후단지에서 불법 전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 중 항만 배후단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현안 과제입니다. 여름철 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수온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 장비를 30% 확대 보급하고 태풍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저감에도 힘쓰겠습니다. 주요 유입 수역의 차단 시설 확대 등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상시 수거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고 국민에게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힘찬 항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해경 이어서 하시죠. 네, 그냥 시작하십시오. 예, 화면, 예.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하반기 역점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외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벌금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단속 훈련과 전술대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기동전단 운영과 합동 특별단속 등을 통해 초기에 엄단하겠습니다. 불법 조업을 판단할 수 있는 AI 기술을 연내에 개발하고 국가 이성 정보를 기반으로 한 광역 감시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연안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 연안 관광객이 집중됨에 따라
그동안 발생했던 사고를 분석하여 취약지에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연안순찰 드론을 도입하고 광역 VTS를 확대 운영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연안위험구역에는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연안사고예방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화 과제입니다. 최근 국제화 진흥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중 드론을 이용한 선저검사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색구조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해양경찰은 바다 안전과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대한민국 바다에 든든한 생명조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경 해수부 고생했습니다. 이게 연안 교통을 해수부가 맡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안 지금 섬의 거주민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사실 정상적인 배편 운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 같아요. 네. 이걸 전부 다 공영화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다 공영화할 수는 없고 민간이 또 이익이 되는 항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항로 중에서 제일 좀 심각했던 게 낙도 보조 항로라고 옛날에는 부르고 지금은 공영 항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 29개 항로부터 먼저 공영제를 실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필요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제가 아직 원래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비용은 제가 그거는 정부 중앙정부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 지방정부 예산? 중앙정부 예산입니다. 저희가 그 공영 항로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다 민간 여기 담당 해운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담당 실국장 중에 이거 저기 얼마 정도 대충 드는지? 예, 저희가 매년 한 250-60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그 예상보다 많지 않네요. 예, 지금 공영 항로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적자 항로이기 때문에 민간은 거의 포기한 항로고요. 정부에서 배를 지어서 민간에다가 저희가 전 비용을 그러니까 결손 비용을 해주면서 선박을 운항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선박은 국가 선박입니다. 보통 이제 하루에 한두 번쯤? 예, 뭐 항로에 따라서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2-3일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어요? 매일 안 가고?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은 하루에 한 번은 매일 가요? 운항하고 있습니다. 최하 한 번은 간다. 그리고 전에 불법 조업 선박을 억류할 경우에 벌금액을 15억으로 올리는 거는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이 됐어요? 예, 5월에 끝났습니다. 다행히 빨리 됐네요. 그다음에 해경은 지금 연안 사고 예, 이게 지금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연안 사고, 선박 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안 사고가 많이 사망자. 예, 제가 사망자. 관심 가지는 건 주로는 사망자인데 예, 사망자. 연안 사망 사고가 별로 안 줄어든 것 같아서 예, 좀 어떠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맞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실 연안 사고가 1년에 한 110건 정도, 110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연안에 이제 위험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이 파악한 정보는 한 75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구명조끼를 그러니까 맨날 사고 나던 데서 나잖아요. 뭐 어디 어느 갯바위가 예, 예. 유명한데 거기서 낚시꾼이 가다가 사망하더라. 예. 이거 대체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 낚시 여선이 연 500만 명 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많아요? 약 낚시 승객이. 그런데 작년도에 지금까지 한 명도 사망 사고가 없었습니다. 낚시배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양경찰에서 한 10년 정도를 구명조끼를 강력히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안 사고 이 부분에도 위험구역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 새 정부 들어서서 어쨌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정부, 뭐 예를 들면 비명에 사망하는 그 천수를 못 누리는 예. 그런 사람들 숫자가 2만 몇천 명씩 돼서 예를 들면 자살, 산재 사고, 교통사고, 뭐 범죄 피해, 재난재해, 뭐 이런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예. 이게 사실은 이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이건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뭐 툭하면 뭐 몇백 명씩 죽는 사고가 나질 않나. 이거 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게 대부분은 그 공적 영역의 각성의 부족이라고 그럴까, 투자 부족, 또 무관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시설 관리 부실이나. 그래서 해경도 물론 워낙 바다가 넓고 관리할 데가 많긴 한데 그래도 이 사고 자료를 쭉 뒤져서 눈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인공지능 분석은 기본이니까. 예. 그래서 하면 여기는 연간 확률 사망 사고가 날 확률이 몇 %, 예. 어느 시점에 또 날씨가 어떨 때 주로 발생함 이런 게 나오면 그 예보를 한다든지 이래서 인력이 가서 미리 대비를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너무 유형도 비슷하고 장소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할 때 사고가 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너울이 심하다든지 뭐. 예. 그래서 그거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사망 사고를 좀 줄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에 많이 쓰고 계신데 지금 이제 자살자나 산업재해 사망은 많이 줄은 것 같고, 아직 많이 줄여야 되지만, 근데 변동이 없는 것도 꽤 있어요. 재난재해는 계속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총님 얘기 없으시면, 네, 그러면 우리 참관단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기 소개하신 후 의견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요약해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시민 김지윤입니다. 부산에서 오셨어요? 예, 해양수산부가 있는 부산에서 해수부가 있는. 참여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 부산에서 오게 됐는데요. 저는 해양 생물을 좋아하고 해양 생태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받은 소식 중에 그 우리나라 제주도 연안에 남방 큰돌고래라고 멸종위기종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다친 개체가 한 마리 이제 강릉항에서 발견이 되었고, 네, 많은 시민분들께서 좀 구조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서 또 이제 정부와 해양수산부 측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인 덕분에 어제 잘 구조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또 반갑기도 하고 또 많이 애써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좀 보면서 우리 바다에 돌고래 비롯해서 좀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 생물들의 서식지를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핵심 서식지를 좀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해양보호구역 MPA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정해온 MPA는 연안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연안 같은 경우는 어업이나 이용 활동이 좀 활발하고 이에 관계자도 많다 보니까 또 새롭게 MPA를 지정하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랑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MPA 지정률이 아직 한 자릿수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반면에 국제사회에서 2030년까지 해양 30%를 MPA로 지정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30x30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외부 반복 지적 사항에도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MPA를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30x30이라는 이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계실 텐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MPA를 어떤 방향으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해수부. 네, 그냥 간단하게. 예, 해양보호구역은 지금 우리나라 바다 면적이 44만 제곱킬로미터인데 그중에서 1,240 정도로서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광역으로 크게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연안들이 대부분 다 지방정부가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좀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통일적으로 좀 진행이 안 돼서 국가해양보호구역 센터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정보도 체계적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예를 들면은 생물 보호 사업이라든지 위험 요소 제거 사업이라든지 쓰레기 집중 처리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나가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뭐 의견 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예, 온라인 댓글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이디 PPHSW6845님께서 해수욕장 알밖에 없게 부탁드립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거기 다예요? 또 아이디 승희홍 6155님께서 북극항로 올해 가나요? 그리고 바다조이 118님께서 김 수출업체입니다. 최근 정부의 수출 지원이 늘어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업체들이 해외에서 수산물을 더 수출하고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우리 국민장관단도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아까는 많이 들더니 왜 싹 없어졌어요?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현직에서 그 해운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현진이라고 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 잘 들었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 홍해랑 호르무즈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저희 선박의 안전 부분으로 좀 상당히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해수부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지속적으로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저희 이제 개별 선박에 이런 위협이 근처에 있다. 그리고 이제 선사에도 이런 위협들이 있다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해서 좀 제공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으로 조금 더 개선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저희 사실상 건수로 따지면 이제 저희 23년도 홍해 이제 당시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건이 넘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의심 선박의 접근이나 피격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좀 제공되는 플랫폼을 통해서 선사들이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냥 이게 저희가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위협들을 좀 정리된 상태에서 선사들이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또 한 분 더 있는 것 같은데 다 했어요? 저 뒤에 계신 분 손을 들든 말든 반만 들었다 했대요. 한 번 더 하세요. 괜찮아요. 딴 얘기인가 본데. 화성시에서 온 이봉한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입주자 대표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한 20년 가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캐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이렇게 참여해서 회의하시는 걸 보니까 그 AI가 무조건 들어가게 이제 주제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좀 AI로 뭘 어떻게 할지가 좀 뭔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지적들은 아마 계속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에서 그런 어떤 AI 인프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건 좋은데, 그 소프트웨어 AI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더 정부에서 챙기는 방향으로 가야 뭔가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안 되고 한 곳에서 관리가 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아마 의견들을 많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자리에서 그런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 좀 들었다 놨다 했군요. 네, 약간 주제와도 안 맞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하셨습니다. 자, 또 다음 우리 업무 보고 준비되고 있어서 오늘 이 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